지금 시장에서는 특히 ETF가 들어오면서 거대 자금을 움직이는 기관들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개의 자산 중 하나로 비트코인도 대체 자산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의 영향은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행정부 대선 결과에 금리가 영향을 갖다가 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 최창원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트코인의 현재 분위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비트코인이 분위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안 좋죠. 안 좋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금리 인하라든지 그리고 어떤 미국의 대선 국면 그리고 리플 판결과 ETF 승인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굉장히 그 암호화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고 특히 비트코인은 ETF 승인에 따른 자금 유임으로 어떻게 굉장히 폭등할 것이다. 반감기도 지나고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셨었는데 어떤 단기 공급 물량 증대 그리고 어떤 유동성 감소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20% 가까이 이렇게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약세장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물량이 시장에 과다하게 단기적으로 공급되는 오버행 이슈는 이제 대부분 지나갔는데 그 지난 한 주간 그 ETF에서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출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한 주라는 거는 9월 6일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표를 갖다가 보여드리면 알겠지만은 그 9월 6일에도 그 1억 7천만 달러, 9월 5일에는 2억 1천만 달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지속적으로 이렇게 ETF에서 그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이게 좋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약세를 갖다 이렇게 지속해 왔는데 저는 최악의 국면은 이제 지나갔고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ETF를 제외해놓고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던 어떤 대규모 공급 물량, 예컨대 독일 정부의 어떤 그 압류 비트코인 매각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정부의 압류 비트코인의 코인베이스 입금이라든지 마운트 곡수 물량 상환이라든지 이 시장을 짓누르던 요인들이 지금은 이제 다 재료가 반영이 됐거든요. 대부분 반영이 돼서 간헐적으로 마운트 곡세기가 또 나올 수는 있지만은 그 시장이 거기에 더 이상 그 본래 뉴스에는 파는 그 이미 소문이 돌 때 다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더 이상 나쁜 일은 없을 것 같고 이제 그 좋은 일만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난 반감기 이후 흐름은 어떤가요? 지금 과거 반감기의 흐름이 완전히 깨졌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채굴업자들의 채산성 악화에 따른 매도 물량이 좀 남아 있거든요. 되게 반감기 때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거는 그 반감기를 갖다 계기로 해서 채굴자들한테 10분당 채굴에 지불되는 비트코인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근데 가격은 2배로 늘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각하냐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시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그 반감기 후 일정 기간은 하락하다가 그게 끝나고 나면 채굴자들의 물량 정리가 끝나면 상승했던 게 반감기 이후에 어떤 가격 상승, 하락과 상승 요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시기가 옛날하고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올랐는데 2012년과 16년 그리고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140일이 지나면 그러니까 왜 140일이라고 했냐면은 지금 이제 올해 반감기에서 140일이 조금 지난 시간이거든요. 이제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비트코인이 12년에는 198%, 그리고 16년에는 37%, 2020년에는 19%가 올랐었는데 지금은 9월 6일 현재 가격 기준으로 16%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과거와는 다르다. 이제 반감기 이후에 그 상승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전 사이클이 그대로 반복되지 않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비트코인이 이제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넘었잖아요. 그래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버크셔웨어보다 더 시가총액이 큰 그런 자산인데 옛날에는 반감기가 지나가지고 공급 물량 축소가 되면은 돈이 조금만 들어와도 그냥 급등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1,000억일 때하고 시가총액이 1조 달러 할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반감기 이후에 어떤 신규 공급 물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효과가 좀 둔해졌다. 이렇게는 보여지지만 그 희소성 있는 자원으로서의 가치는 이번 반감기를 통해서 더 강화됐기 때문에 차별성과 어떤 과거와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여전히 있다. 그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이제 매크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는 뭐 좋다고 하면 테마주가 올라가듯이 비트코인도 올라갈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덩치가 작은 테마주가 아니라 이제 시가총액이 커지다 보니까 매크로 변수의 영향을 갖다 받는 그런 어떤 주식시장으로 보면 대형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조금 둔화되긴 했지만 뭐 그렇게 무조건 계속해서 반감기가 지났는데도 이제 상승하는 건 끝났다. 이제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요인 중에는 또 선물로 기관들이 그 비트코인 가격을 갖다가 이렇게 조정하고 있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그 헤지펀드 베테랑인 마크 유스코 같은 경우는 그 월스트리트가 그 상장지수 펀드 이후에 자기들도 많이 투자를 하니까 가격 변동을 갖다가 선물을 통한 공매도로 ETF 가격을 갖다 조정하고 이걸 통해서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와는 똑같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예.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한 것이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매크로 변수가 지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하나는 위험자산으로 평가를 갖다 봤다 보니까 금리가 상승하면 떨어지고 금리가 하락하면은 상승하고 이런 어떤 다른 자산과 동일한 그런 영향을 갖다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비트코인의 본질과 관계없이 그 시장이라는 건 미인 투표고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특히 ETF가 들어오면서 거대 자금을 움직이는 기관들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개의 자산 중 하나로 비트코인도 대체 자산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의 영향은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금리 인하는 이미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 25bp 0.25%를 인하할 것인가 또는 50bp 빅컷이라고 그러죠. 흔히들 이런 걸 인하할 건가 이런 관측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50bp 인하 가능성이 한 50% 정도에서 30%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5bp를 인하할 걸로 생각하지만은 시장은 이제 그 현 상황에선 25bp 인하가 그 예정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못 주는 한편 또 경기는 나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갖고 지금 그 암호화폐 시장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25bp 가능성이 크지만 그 빅컷 50bp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경제 침체 가능성이 잔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 대선 결과는 증시의 영향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증시가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근데 그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그 이번 9월 17일, 18일 열리는 FOMC가 그 대선 전에 마지막 FOMC입니다. 그러니까 현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물론 연준이 뭐 독립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고 그 전임 연준 의장이었던 그 파월한테 영향력이 막강한 앨런 지금 재무부 장관이 그 금리나 이런 데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제는 해리스의 당선을 위해서 민주당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의 어떤 행정부 그리고 미국 행정부 대선 결과에 이 금리가 영향을 갖다가 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넷 옐런과 파월의 관계 그리고 대선과 증시의 관계 이런 걸 갖다 고려한다면 대선 전 마지막 대선이 언제냐면은 11월 5일 날 대선이 있고 다음 FOMC가 11월 6일하고 7일 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12월에 있게 되니까 11월 FOMC도 뭐 대선 결과는 전혀 영향을 못 줍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 영향이 되기 때문에 빅컷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시장에 좀 남아 있습니다. 예. 친암호화폐 성향의 케네디 주니어가 대통령 선거를 포기하고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 것이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상당 부분이 그 단일 이슈 투표자입니다. 단일 이슈 투표자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 이거는 이 후보를 갖다 지지하고 저건 저 후보를 지지하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묶여져 가지고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한다 이런 게 있는데 대개 이렇게 봤을 때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60% 이상이 그 암호화폐를 갖다가 선호하는 사람을 갖다가 암호화폐 우호적인 정책을 펴는 사람을 지지하겠다 이런 답변을 옛날에 해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걸 갖다 봤을 때 케네디와 트럼프의 연합은 그 친암호화폐 연합이 되기 때문에 지지자의 상당수가 여기를 갖다가 지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의 특징이 선거인단을 갖다 주별로 이렇게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다 받아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순한 지지율과 관계없이 그 선거인단 획득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미국에서 보면은 그 경합주가 몇 개가 있습니다. 이 경합주 중에서 7개가 경합주인데 그 대선 최대 승부처로 그 미시간하고 펜실바니아, 위스콘신 등 이 러스트벨트 여기가 뭐냐면 5대5 주변의 그 공업 지역이에요. 여기에 누가 여기를 먹느냐에 따라서 그 대선 결과가 좌우됩니다. 여기에 있는 선거인단이 굉장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여론조사를 갖다 한번 해봤는데 제가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예전에 케네디를 지지했다고 하겠다고 한 응답자들, 이 케네디 지지자들이 한 5% 정도 됐습니다. 여기서 그 케네디가 이제 사퇴를 한 다음에 누굴 찍겠냐고 했더니 트럼프를 찍겠다는 사람이 44%, 그리고 해리스를 찍겠다는 사람이 25%. 그래서 케네디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뭐 지지자를 결정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사람들은 2대1의 비율로 그 트럼프가 높습니다. 이제 그걸 갖다 보게 된다면은 트럼프와 해리스의 선거 예측은 거의 박빙이거든요. 이런 박빙의 선거 결과에 케네디 지지가 결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경기 침체 가능성과 이것이 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이제 저는 두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장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 코인을 갖다가 그 위험자산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위험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그 경기 침체에 급락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주식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올 때 더 많이 떨어지는 게 뭐가 떨어지냐면 기술주들이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경기 방어주 뭐 코카콜라라든지 뭐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고 어떤 경기에 따라 가지고 자금 조달도 쉽고 그리고 사람들이 소비도 더 많이 하고 성장률이 높은 그런 혁신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경기에 영향을 갖다 훨씬 많이 받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근데 증시는 또 위험 자산으로 더 취급을 갖다 받고 있거든요. 리스크가 더 많은 걸로. 그런데 코인은 사실 그거보다 더 리스크가 많지 않습니까? 일반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나스닥 같은 걸 매도가 나온다고 하면 다른 알트코인에 대한 매도는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코인 프로젝트들이 그 구체적인 실체를 아직 증명해내기보다는 그 나스닥의 어떤 모험 기업들처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이걸 코인을 팔아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생긴다 그러면 경기가 어려워지면 시중 자금도 줄어들고 그럼 나스닥이나 기술주가 뭐 이렇게 떨어지듯이 얘들도 떨어질 것이라서 더 빨리 빠져나가고 실제로 2000년대 초에 나스닥이나 뭐 인터넷주 기술주 같은 경우는 그 거품이 엄청 꼈다가 폭락하고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진짜 온다고 하면은 그 어떤 성장주 같은 알트코인은 투자하는데 상당히 조심을 갖다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그 비트코인은 거기서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은 그런 어떤 주식이나 위험자산이 아니라 실질적인 비트코인의 본질은 누가 나서서 이걸 갖다 뭐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겠어, 프로젝트를 확산시키겠어, 그런 게 없는데도 비트코인은 높은 가치를 가진 이유는 가치 저장선으로 좋은 돈이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치는 이러한 내러티브의 확산에 따라서 커지는 겁니다. 좋은 돈, 그 디지털 골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펀더멘탈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점점 강화되기 때문에 그 가격 변동을 뭐 물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겨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장기 전망은 비트코인은 계속되기 때문에 꾸준히 그 보유하고 저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알트코인들은 경기 변동에 따라서 살아남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죽는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옥석을 잘 가리셔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같은 비트코인의 조정기에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나요? 저는 꾸준히 그 비트코인은 일정하게 사는 DCA 분할 매수를 갖다 해라, 이런 조언을 갖다가 드렸었는데 지금 상당히 그 고점 대비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분할 매수 전략을 좀 더 강화하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보다 뭐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 최악의 시기는 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꾸준히 매입하시면서 그 여력이 되는 대로 늘려나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암호화폐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이 멘탈 관리가 엄청 힘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증시에서 이만큼 떨어졌으면 아마 곡소리 났을 거예요, 더. 근데 이쪽은 워낙 그 많이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좀 내성은 갖고 있지만 그래도 자산이, 평가 자산이 준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지금 같이 힘드신 분들을 위한 대표님의 조언이 있으실까요? 저는 뭐 기술적인 거는 뭐고, 만약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게 된다면 그 알트코인들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그 투자자들이 이쪽 시장에 오래 투자했던 분들은 어떤 식의 투자 패턴을 가지고 있냐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면 뭐 계속해서 이렇게 사서 축적하는 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일부를 팔아가지고 그 이익 실현을 하고 좀 더 좋은 투자처가 없지 하면서 이렇게 알트코인으로 넘어가는 경향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9월에 금리 인하가 어떻게 결정되든지 간에 그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권, 그리고 경기 침체를 갖다가 우려한 어떤 연준, 이런 데서 복합적으로 금리 인하와 그 통화 공급 확대를 해나갈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그 이미 뭐 유럽 같은 데선 금리 인하에 들어서고 그 일본을 제외해놓고 전 세계가 금리 인하를 갖다 이렇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전 세계적인 시중 유동성은 더 많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예, 많이 늘어나게 돼 있기 때문에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했듯이 급격한 경치 침체에 따른 어떤 폭락 사태, 이런 거를 유념하시면서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